오늘은 법조계 이슈를 다뤄보는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장 첫 번째 이슈로는 GS건설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반포 4지구가 이제 재건축돼서 되는 아파트 서초 메이플 자이가 이제 오는 6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좀 보니까는 이슈가 있습니다. GS건설이 메이플 조합에 추가 시공비를 요구를 하면서 소송 조원으로 번졌다고 하는데 이 이슈 좀 자세하게 먼저 짚고 갈까요? 네, 이 GS건설이 지난해 12월 메이플자이 조합에 총 4,859억 원, 거의 4,900원 가까운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2,571억 원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2,571억 원 공사대금 소송의 그 세부 항목을 좀 살펴보면 건설 환경 변화에 따른 공사비 약 1,000억 원, 그리고 일반 분양 세대수 감소로 인한 분담금 증가분에 대한 금융비용 약 800억 원 정도, 그리고 착공 전 물가 상승분 300억 원 정도가 이 공사대금 소송 비용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으로는 진행하지 않지만 나머지 추가 공사비 요구한 것 중에 나머지가 한 2,3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설계 변경 혹은 특화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GS건설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GS건설이 새로운 아파트 올리는데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들었으니 돈을 더 달라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네. 그런데 보니까는 이게 이제 아마 과거에 했던 협상에서 뭔가 좀 변경이 됐으니까 이런 이슈가 나왔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어떻게 협상이 됐습니까? 네, 이게 이제 처음에 2017년에 처음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이 됐는데요. 당시에는 계약 조건을 보면 평당 499만 원,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9,352억 원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공사비 증액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2023년에 GS건설 측에서 공사비를 1조 4천억 원으로 증액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조합에서는 첫 번째 이제 공사비 증액 요청이 있었고 여기에서 조합은 최대한 이제 공사 중단이 좀 우려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조합으로서는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일단은 하지만 전액을 다 증액 보장을 하지는 못하고 한 절반이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인 약 2천억 원 정도를 증액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증액 요구분, 아직 그 증액이 되지 않은 요구분이 한 3,180억 원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그러니까 약간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제3자인 한국부동산원에다가 검증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 한국부동산원에서 3,180억 원 중에 2,186억 원은 좀 적정하다. 이거는 올려주는 게 맞겠다라고 결론을 내서 그 결론을 양측에서 받아들여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1차 이제 공사비 증액 협상이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그 이후에도 도급 변경으로 뭐 평당 545만 원, 또 평당 564만 원으로도 두 차례 인상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2017년에 시공사로 선정이 됐을 때 보니까는 평당 499만 원이었는데 이게 보니까 계속해서 올라간 것 같고요. 사실 뭐 공사비 상승은 주식시장에서도 꽤나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네. 그때 이제 자재를 들여오는 게 쉽지도 않았고 인플레이션도 있었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공사비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주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공사비를 그 현황을 보면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잠실 진주 재건축 같은 경우는 평당 800만 원이 넘는 그런 공사비 수준. 그밖에 청담 3위기나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또 같은 단지의 1, 2, 4주구는 평당 한 700만 원대, 700만 원 이상, 그 7, 800만 원 그 사이까지 공사비가 지금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에 비춰보면 메이플 자이 사업장 같은 경우도 GS건설 측에서 어느 정도 요구하는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거용 건설 공사비 지수가 129.08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 이것은 2020년 12월과 비교해 보면 약 27% 상승한 그런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큰 단지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뭐 자재비나 이런 것들을 좀 그나마 자재비 구하는 협상이 좀 가능하지만 소규모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뭐 평당 1,000만 원에 가까운 공사비가 요구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뭐 각각의 좀 스탠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건설사들이 이렇게 증액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서도 살짝 언급이 됐지만 뭐 이제 공사비 증액이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요. 그 배경에는 뭐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일단은 많이 오른 그런 부분들이 큰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기업들의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그리고 레미콘 같은 경우도 지금 토요 휴무제 도입 그런 이슈가 있으면서 공사 기간 자체가 과거에는 짧은 시간에 많이 이제 인력이 투입되거나 오랜 시간 일을 하면서 공사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갔지만 지금은 뭐 주 52시간 제도 하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주말에도 어느 정도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 뭐 금융 비용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단지가 조금 더 고급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감재를 좀 더 좋은 걸 써달라. 혹은 설계를 조금 더 특화 설계를 적용해달라. 뭐 이런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도 발생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건축 규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로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조금 더 이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 기준이나 또 층간 소음 기준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조금 더 공사비 증액 그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 공사비 갈등을 해결을 해야 할 텐데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뭐 해결 방안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뭐 시공사와 재건축 조합, 이 메이플 자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6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넉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GS건설은 이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그리고 서울시 코디네이터 제도를 통해서 좀 중재를 받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앞으로 건설사가 제출하는 입찰 제안서에 이런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동 가능성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일단 이 메이플자이 자체가 대단지입니다. 3,000가구 이상의 대단지인 만큼 입주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결국은 또 주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로는 GS건설 짚고 왔습니다. 메이플 자이의 조합원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만큼은 더 낼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GS건설 측에서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건비 올랐는데 이만큼 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리고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우리금융지주 이슈인데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혐의부터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태승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서 517억 원의 그 불법 대출을 해준 그런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대출금으로 처남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하고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또 처남으로부터 고가의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도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그런 대출금 517억 그 불법 대출 중에 한 433억 원은 아직 상환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고요. 또한 2021년 12월에는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징계 전력이 있는 임모 씨의 승진을 반대하는 우리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해서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는 뭐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부 보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부당대출이 어떻게 해서 계속 이어지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손 전 회장이 이 최소 4차례 내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부터
처남이 지금 대출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은행 명예 지점장 명함을 갖고 다닌다. 이런 이제 내부 보고가 손태승 전 회장에게도 보고가 됐다고 파악을 검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직원은 이게 회장님에게도 좋지 않으니까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까지 보고를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손 전 회장은 무시를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2022년에는 성모 전 부행장에게 처남이 알선한 대출을 잘 살펴봐라라고 지시하는 등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부당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 검찰에서는 좀 손 전 회장의 혐의로 보고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을 아무에게나 해줄 수 없는 건데 단순히 이제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해줬고 사실 이러한 모든 상황이라든지 사태를 알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임직원들의 혐의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이제 재판이 열렸었는데 여기에서 앞서 이제 승진 관련해서 관련자인 임모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죄를 반성한다라고 밝혔고요. 반면에 성모 전 부행장은 배임 행위라고 인정받기 어렵다면서 고의가 없었고 또 부당 대출과의 인과도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처남 같은 경우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검찰이 허위 자백을 유도해서 얻어낸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손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일단 재판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임모 전 본부장의 승진 과정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이 처남으로부터 임 씨를 본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는데 당시 임 씨는 이제 일단 징계 이력이 있었고 그래서 인사부의 평가, 인사부서에서 일단은 이 해당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임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100명 가운데 99등 그리고 승진추천위원회의 2차 평가에서는 100명 가운데 71등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진자 명단에 끼일 수 없는 그런 순위였는데 그런데 손 전 회장이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도 승진자 명단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했고 또 승진 후에는 어렵게 승진했는데 너무 튀지 않게 조심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또 건넸던 것으로도 일단 검찰은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금융그룹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요 이슈뿐만이 아니라 횡령도 있었고요. 이슈가 네,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임종용 회장이 14개 자회사를 직접 방문하면서 내부 통제 강화를 좀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원 친인척 개인정보 등록, 또 내부자 신고 제도 강화, 또 그룹 전 임직원 대상으로 윤리문화 진단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임종용 회장은 우리금융이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런 윤리적 기업 문화를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말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천으로 이어져서 우리금융그룹이 진짜 그런 잘못된 것들은 과거에 잘못된 것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지고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금융그룹 함께 이슈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